번째 뉴스는 야당이 내년 총선에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무능했다, 그렇게 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뭐 경제 가지고 야당이 뭐 항상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안보를 가지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문제는 KF-X 사업, 즉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계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능을 드러냈다. 그래서 최근 벌어진 KF-X 사업을 둘러싼 각종 난맥상, 즉 미국과의 F-35로 변경을 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F-35에서 로키드 마틴이 절충 교육 형태로 1조 한 8천억 어치의 기술 이전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결부시켜서 해주기로 했는데 기술 이전을 안 해주겠다고 뒤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방사청이나 군 고위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뭐 보고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부터, 그리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국산 기술이 개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 총체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 안보 무능을 드러내는 거다. 약간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새정년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즉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총선 전략에 대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은 자신들은 유능했냐?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권을 한수 미국으로부터 받는 걸 목표로 하면서 자주 국방을 한답시고 이 국방비 지출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보다 정액을 더 많이 했다. 8.8%를 했다. 이명박 정권은 5.3%를 했고 이 박근혜 정권은 4.2%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국방비 정액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말이면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한답시고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한다고 무기를 사는 해프닝을 벌려댄 겁니다. 그런 어떤 사실, 지금 전시작전권 이양 자체가 자기 정권에서부터 이거 잘못됐다, 좀 더 연기하자부터 그렇게 밀고 가다가 결국 박근혜 정권에 와서 전시작전권 이양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서 우리는 미국에 그걸 갖다가 좀 무기한 연기해달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정을 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는 일을 자초해놓고 자기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갖다가 목표로 하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무기 정액을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를 쳐놓고요. 그래 놓고 그 사고 수습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이 얼마인데 자기들은 그 전시작전 이양을 환수하면서 무기 구입 비용을 늘려왔다. 자, 무기 구입 비용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고 사용하고 구입하는 게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KF-X 사업은 조기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한다. 그럼 이제 추진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군고위청에서 정해놓은 방침대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다 넣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향 틀어야 됩니다. 이 방향, 지금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겁니다. 그럼 방향을 트는 부분에 왜 안 트느냐? 자기들이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서 방향을 트면 한마디로 대통령 앞에다 혼이 나거나 옷 벗을까봐 겁이 나서 그걸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의 목표는 4.5세대, 그러니까 기계식 전자전 장비를 가진 4세대에다가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의 중간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설거문이 진행되다가 5세대로, 즉 2025년까지 그냥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급을 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4.5에서 지금은 5가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딱 4세대 전투기 정도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수준에, 우리 예산에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텔스는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온 전투기를 다 스텔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처지예요. 100몇십 대를 만든다면서 그걸 전부 스텔스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스텔스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만드는 데 따라서 어렵습니다.
모든 탑재한 무기를 비행기 기체 안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취하는 도료가 레이더를 갖다가 완전히 반사시켜버리는 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 도료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비행기의 꼬리나 날개의 각도가 이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 잡히지 않도록 특수한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이 F-35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해군용, 해병대용, 공군용 이렇게 만들면서 각 비행기의 형상을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니까, 좀 뭐 해병대는 수증기 착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거기와 관련돼서 스텔스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벽한 F-22라는 스텔스 비행기를 만드는 미국이 F-35를 만들면서 또 고생을 하는데요. 한국이 지금 스텔스기를 보유한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수준에서 현재 이 만들겠다는 KF-X 사업의 전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잘못된 목표고, 우리가 기술을 90%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1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발식 엔진을 가진다. 이거는요, 미친 짓입니다. 비용에 있어서 쌍발식으로 만들게 되면 단발식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단발식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일본은요, 이 80년대 후반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F1이라는 이 전투기를 이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F-16에 보다 조금 더 나은 F-2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F-2를 양산을 하려다가 이 F-2를 만드는 데까지 22조가 들어갔는데요. 이걸 갖다가 120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줄이다가 결국은 F-22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양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포기가 되었고요. 결국 일본은 F-15를, 미국이 만든 F-15 전투기를 면허 생산, 즉 라이센스 프로덕션이라는 면허 생산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부속을 갖다가 생산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F-15 부품이 모자라서 돌려막기를 하고, 미국도 지금 이 F-15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행 중단도 시키고 지금 이 F-15를 단종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F-15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F-15에 대한 이 호환성, 즉 부속 호환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보다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F-15, F-16, F-4가 다 미들 레벨이라는데, F-4는 지금 미들 레벨 중에서 가장 하자고요. F-16도 미들 레벨에서는 낮은 단계고, F-15는 거의 하이 레벨에 가까운 미들 레벨에 있는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F-15를 일본이 면허를 가지고 기초적인 몇 가지만 빼놓고는 일본 자체에서 생산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기술은요, 비행기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F-15를 갖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걸 F-15J라고 합니다. 한국이 KF-16처럼 이렇게 붙이듯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만드니까 미국에서 사오는 가격보다 3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 완벽한 기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요, 이번에 한국이 40대에 7조 3,400억에 도입하는 F-35를 일본은 8대는 미국에서 직접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34대는 라이센스 프로덕션으로 자기들이 이제 핵심 기술 빼고 나머지는 직접 생산해서 미국이 준 핵심 기술하고 이 통합시켜서 운용할 건데, 일본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 비행기부터 계속 독자적으로 생산해 보려고 하거나 면허 생산을 하거나 있는 비행기를 좀 변형시켜서 해보거나 하는 노력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42대를 구입하는데 준 돈이 얼마인가 하면 23조 8천억입니다. 우리는 40대를 7조 3,400억에서 오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뭔가?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너네는 기술 습득을 갖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놔라. 그래도 미국이 핵심적인 기술은 일본에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른 채 이 돈을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걸 모르는 채 한국의 지금 언론에 논설이 은인이 기자들이 쓰대는 건 뭡니까? 일본은 F-35와 관련돼서 미국이 라이센스 프로덕션 생산을 하게 해주고 기술을 다 주면서 한국에는 기술 안 준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좌파들은 그냥 입이 열려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본은 F1, F2 이런 자체 비행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미국의 전투기를 조금 본떠서 만들려다가 포기하고 F-16을 중심으로 한 미들급 전투기 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F-15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F-21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F-3을 이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완전 자기 기술로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비용의 지불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일본이 지금 원전 재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십조, 80조 이상이 들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재처리를 포기하는 상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실패하고 돈 날린 경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우리는 KF-X 사업에 18조를 쓴다는데요. 총 양산 비용까지 120대인가를 과거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개발한 유로파이터, 이 4개국이 독자적으로 비행기 만들지 말고 뭡니까? EDSA인가 하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한국 카이 같은 기구를 만들어가 공동으로 유로파이터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이것도 스텔스는 아닙니다. 아직 존재하는 유로파이터는 스텔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50조가 들어갔습니다. 프랑스가요, 자체적인, 프랑스는 또 여기도 들어가면서도 별도로 라팔이라는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3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이전에요, 미라주 전투기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영국은요, 자체적으로 또 전투기가 있었죠. 토네이도부터 시작해서 해리어기 같은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도요, 뭐 비행기 쪽 만들었죠. 이탈리아도 비행기 쪽 만들었죠. 우리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이런 나라도 감당이 안 돼가 4개국이 공동으로 만든다고. 프랑스는 비행기의 선진국이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뭐 만들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1차 대전 때 뭐 종중전한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독일은. 이런 나라도요, 지금 비행기 만드는데 30조를 투입하고도 인제서 한두 대 팔고 있습니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2025년까지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런 나라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기술은 축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4대 핵심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10년 안에 만든다. 제가 이 딱 해주고 싶은 말은 깨몽입니다. 꿈 깨라. 이 기술 축적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우주 항공 기술, 뭐 전자 기술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쌓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 앞에 가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우리 형편에 이게 무리니까 우리 형편에 가능한 수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 조언 좀 해주려고 합니다. 미국이요, 지금 F-16은 거의 단종해가고 있고 곧 F-15도 단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행기들이 나온 지가 뭐 한 50년, 40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16 같은 경우에 한 6천만 불 정도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KF-X 사업으로 쌍괄 전투기를 만들면 최소 6,800만 불이라고. 지금
만들다 보면 그 연구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릅니다. 최소가 지금 현재 우리식 아주 우리식으로 편하게 최소로 좋게 계산한 게 6,8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싼 비행기를 기술은 굉장히 불투명한데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먹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러면 미국이 F-22 있고 F-35 있고 첨단 스텔스 고성능 전투기들은 많은데 그럼 앞으로 F-15하고 F-16을 생산을 안 하면 미국도 믿을 레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비행기는 엄청 성능 좋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숫자가 많고 좀 싸게 쓸 수 있는 대중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기가. 그럼 미국이 F-15, F-16 단절하면 어떡하냐? 미국이요. 최근에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인구 많은 어떤 나라, 제가 이거는 뭐 보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와 이 F-16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에서 만들고 미국이 기술을 줘가지고요 양산하는 거,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창조 경제 차원에서요 이걸 가로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비행기, 전투기, 즉 F가 붙는 것은 전투기죠. 파이터 라인업에 F-17하고 F-19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15, 16은 다 있고 F-18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F-14도 있었고요. 그래서 F-17 정도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가 한국의 카이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미국이 거기에 관련되는 4대 기술을 넣어주고 거기서 통합까지 시켜주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4천만 불대로 생산을 하면 아마 미국이 F-17이라면 한국이 비행기 만들면 누가 한국 비행기 사겠습니까? 아니 처음으로 날아다니는 전투기 만드는 나라의 비행기를 불안해서 누가 사겠어요? 가격은 엄청 비싸고 미국의 기술로 한국의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만드는 그 F-17 비행기, 그러니까 미제 F-17인데 우리는 그걸 OEM으로 해외에 파는 겁니다. 미국 상표 부처가요. 한국에서 신발 만들어가 나이키 부처가 팔듯이요. 그런데 가격은 뭐 4, 5천만 불대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기존의 F-16에 없는 이 고성능 전자 시스템까지 넣어가지고 팔면 제가 볼 때 세계 아마 전투기 시장을 기술과 가격에서 석권을 해드립니다. 미국 회사 좀 투자해라 하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명박 정부가 뭐 과거에 원전 수주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라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생각을 왜 안 하고요? 이렇게 지금 뻗대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의 언감생심이고 이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좀 뻥도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아는 건데 10년 안에 이건 불가능하고 이 예산으로도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 방향을 미국하고 차관급 차세대 전투기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솔직하게 미국 사람 불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지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 못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거나 오해받아 살까봐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현 수준에서 난간에 빠졌다. 있는 그대로 조언을 좀 해주라면 미국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다. 제가 몇 차례 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듣는 데도 많고 보는 데도 많고 아는 것도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준으로 해서 개발 발표한다고 하면요 박 대통령이 그냥 지금 뭐 창조경제 한다 했지만 뭐 창조경제에서 뭐 제조업 뭐 거창한 창조경제가 하나도 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완전 창조경제지요. 미국의 기술과 그 다음에 한국의 이 기술 또 노동력 이런 부분이 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비행기를 제작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여기에 이름은 미국의 비행기 라인업에 붙이는 F-17로 한다. 이거 미국하고 외교적으로 풀면 저는 100% 풀릴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딴 나라하고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5천만 불 내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 즉 F-16과 F-15 사이쯤 되는 그걸 갖고 미국도 사고, 일단 미국도 삽니다. 자기들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도 쓰고 또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러면요, 다른 나라도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중보급형 비행기라고 살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요, 고급형 잘 안 팔리고 대중보급형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한국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습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도 자기 나라에서 이거 생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임금이 높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더 노동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국이 가진 기술은 다 넣고, 한국이 안 되는 부분은 미국이 갖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같은 건 미국이 해야 되겠죠. 그럼 한국은 배우면 되고, 거기에서 기술 좀 이전해달라면 그건 해줄 수도 있어요. 일부. 그렇게 해가지고 F-17을 공동 생산해서 미국도 쓰고 한국도 쓰고 전 세계로 수출하기로 했다. 이러면 이거야말로 창조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뭔가 하면요, 머리가 나쁘고 거짓말까지 잘하면서 고집이 세면서 뻗대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걸 갖고요, 이 총선 때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빨리요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다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직 문제된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된 부분의 유일한 문제라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에 있어서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기술도 안 되면서 그걸 만들겠다고 우기는 게 지금 유일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말을 번복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욕심이 과했던 겁니다. 그럼 빨리 교통 정리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자고 하면 미국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서 대통령의 업적도 되고요,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비행기 수출국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갖다가 안 하느냐 이겁니다.